3만 피트 상공, 러시아 여객기 안에서 노인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승무원들조차 당황하던 그 순간 뜻밖의 사람들이 일어나 모두를 구하기 시작했죠. 태풍 속에서 추락 위기에 빠진 항공편, 공포로 가득한 객실. 하지만 불가능할 것 같던 기적이 단 몇 시간 안에 펼쳐집니다. 그리고 불과 몇 분 뒤 인천공항과의 무전은 전 세계 항공 역사에 남을 장면을 만들어내죠. 저는 그때까지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편견만 가득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 국적항공에서 12년째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이리나 볼코바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직접 경험한 특별한 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해요. 그날 이후 제가 평생 믿어온 공항의 기준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거든요.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모스크바 도모데도보 공항에서 도쿄 나리타로 향하던 러시아 국적항공 SU-178편. 저희가 탄 항공편은 평소보다 6시간이나 지연된 출발이었어요. 태풍 마와르가 일본 열도를 강타하고 있었거든요. 승객 여러분, 기장입니다. 드미트리 페트로프 기장님의 목소리가 기내 방송을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현재 태평양 상공을 비행 중이나 도쿄 지역 기상 악화로 인해 대체 공항으로 항로를 변경하겠습니다. 목적지는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입니다. 순간 기내가 술렁였어요. 승객들 사이에서 걱정스러운 속삭임이 오갔거든요. 한국, 거기서 제대로 대응해줄까? 아시아 공항들은 시설이 부족하다던데. 저는 12년째 국제선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었지만 한국행은 처음이었어요.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구소련 시절부터 내려온 편견들이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아시아는 아직 개발도상국이야. 특히 한국 같은 분단국가는 더욱 혼란스러울 거야. 동료 승무원 알렉세이가 제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이리나 한국공항 매뉴얼 확인했어? 아니요. 필요할까요? 어차피 몇 시간 대기하다가 날씨 좋아지면 바로 도쿄로 갈 텐데요. 하지만 제 예상과 달리 상황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태풍의 위력이 예상보다 강해 일본 전역의 공항이 폐쇄된 상태였거든요. 기장님의 두 번째 방송이 흘러나왔어요. 승객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일본 기상청에서 태풍 경보를 최고 단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인천공항에서 하루 이상 대기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기내가 더욱 소란스러워졌어요. 러시아어, 영어, 일본어가 뒤섞인 불평들이 터져나왔습니다. 이런 젠장! 내일 도쿄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는데! 한국에서 하룻밤을 보내야 한다고? 호텔은 있기나 한 거야? 저는 승객들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사실 저 자신도 불안했어요. 한국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때 창밖으로 번개가 번쩍였습니다. 태풍의 가장자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중이었어요. 비행기가 심하게 흔들렸고 몇몇 승객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점검하며 생각했어요. 제발 무사히 착륙했으면 좋겠어. 하지만 한국공항에서 우리를 제대로 받아줄까? 제 머릿속엔 여전히 의문만 가득했습니다. 아직 저는 몰랐어요. 몇 시간 후 제가 경험하게 될 놀라운 일들을 말이에요. 인천공항까지 약 7시 분 남은 시점이었어요. 태풍의 영향으로 비행기는 여전히 심하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승객들의 안전벨트 착용 상태를 점검하며 객실을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할아버지! 비즈니스석 15번 좌석에서 갑자기 비명이 터져나왔어요. 70대로 보이는 러시아인 노신사가 갑자기 고개를 뒤로 젖히며 의식을 잃고 계셨거든요. 저는 즉시 달려갔습니다. 노인분의 맥박을 확인해 보니 매우 빠르고 불규칙했어요. 얼굴은 창백해졌고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알렉세이, 응급키트 가져와요. 저는 동료를 부르며 당황했어요. 승무원 교육에서 응급처치를 배웠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손이 떨렸거든요. 게다가 의료 장비도 기본적인 것뿐이었어요. 혈압계 어디 있죠? 산소 마스크는? 알렉세이도 마찬가지로 당황하며 응급키트를 뒤적거렸습니다. 하지만 전문 의료진이 아닌 저희로서는 한계가 있었어요. 다른 승객들도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할아버지 괜찮은 거야? 심장마비 아닌가? 의사 있어요. 의사. 기내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태풍 때문에 이미 불안해하던 승객들이 더욱 동요하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필사적으로 기내 방송을 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중에 의료진이나 의학 관련 지식이 있으신 분 계시면 도와주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가장 먼저 일어선 사람은 제가 예상하지 못한 분이었어요. 이코노미석 마지막 줄에 앉아있던 한국인 청년이었습니다. 20살 초반으로 보이는 그 청년은 침착하게 다가와 말했어요. 의대생입니다. 도와드릴게요. 그는 곧바로 노인분의 손목을 잡고 맥박을 체크했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차분히 말했어요. 맥박이 분당 120회 정도로 빠르고 불규칙해요. 부정맥 의심됩니다. 혹시 이분이 평소 복용하는 약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저는 놀랐어요. 러시아어도 못하는 청년이 어떻게 이렇게 침착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때 또 다른 한국인 승객 두 분이 일어나셨어요. 중년 남성분과 여성분이었는데 각자 가방에서 약통을 꺼내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약사예요. 이건 니트로글리세린이고 이건 응급용 아스피린입니다. 저도 간호사 출신이에요. 필요하면 도와드릴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들이 단순히 우연히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의대생은 약사분과 상의했고 간호사 출신 여성분은 저에게 통역을 도와주었습니다. 마치 즉석에서 의료팀이 구성된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가슴이 아프세요. 의대생이 러시아어로 물어보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러시아어 하세요? 조금만요. 의학 용어는 대부분 라틴어 기반이라 비슷해요. 그는 노인분께 간단한 질문들을 했고 약사분이 추천한 응급약을 조심스럽게 투여했습니다. 몇 분 후 노인분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아왔어요. 하지만 상황은 여전히 심각했습니다. 착륙할 때까지 1시간 이상이 남아 있었거든요. 바로 그때 기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이리나, 인천공항에 응급 상황 전파해야겠어. 환자 상태 어때? 저는 의대생에게 물어보고 기장님께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몇 분 후 인천공항 관제탑과의 교신이 시작되었어요. 그 순간부터 제가 경험한 일은 정말 믿기 어려웠습니다. 기장님이 인천공항 관제탑에 응급 상황을 알린 지 불과 2분 만에 제가 들은 것은 상상도 못했던 대답이었습니다. 관제탑에서는 놀랍도록 유창하고 정확한 영어로 응답했어요. 환자 상태를 접수했으며 활주로 34번으로 우선 착륙을 허가한다고 했습니다. 의료진과 응급 차량이 이미 대기 중이라는 말도 덧붙였죠.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환자의 성별, 연령, 증상, 복용 중인 약물까지 상세히 문의하더니 병원 응급실과 직접 연결해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의대생에게 급히 물어보고 기장님께 전달했습니다. 72세 남성, 부정맥 의심, 니트로글리세린 투여 완료라고 말이죠. 몇 분 후 들려온 관제탑의 응답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응급의학과와 직접 연결된다는 거였어요. 주파수를 바꾸라고 하더군요. 주파수를 바꾸자 곧바로 김준호 교수라고 소개하는 의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현재 환자 상태를 문의했습니다. 기장님이 당황해하자 저는 즉시 의대생을 불러 상황을 설명하도록 했어요. 놀랍게도 그 학생은 전문 의학 용어로 정확히 보고했습니다. 혈압 14,090, 맥박 분당 110회로 안정되었으며 흉통 호소 후 니트로글리세린 설화 투여로 증상이 완화되었다고 했죠. 의사는 착륙 즉시 응급실로 이송하겠다고 했고 기내에서 추가 처치가 가능한지 문의했습니다. 약사분이 아스피린 81행 추가 투여를 제안했고 의사는 좋은 판단이라며 투여를 승인했어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3만 피트 상공에서 지상병원과 실시간으로 의료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니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는 거였어요. 관제탑에서는 다시 연락을 해서 착륙 후 다른 승객들을 위한 준비도 완료되었다고 했습니다. 러시아어 통역사 2명, 일본어 통역사 1명이 대기 중이며 임시 숙박시설과 식사도 준비되어 있다고 했어요. 저는 동료 알렉세이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둘 다 할 말을 잃었거든요. 승객 중 어린이나 거동 불편한 분이 계시면 별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 달라고 하더군요. 기내에서 이 무전을 들은 승객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한국 공항이 이렇게 체계적인지 몰랐다는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한국인 간호사분이 조용히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은 이런 경우 매뉴얼이 잘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인천공항은 국제공항이라 외국인 응급 상황 대응이 체계화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준비가 될 수 있는지 궁금했어요. 간호사분은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와 우수한 IT 시스템 덕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의대생도 덧붙여서 인천공항은 세계적으로도 응급의료 시스템이 우수하기로 유명하다고 했어요. 공항 내에 의료센터도 있고 주변 대형 병원들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점점 더 놀라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던 아시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그런데 정말 마지막 놀라움이 남아 있었어요. 관제탑에서는 현재 태풍으로 인해 다른 항공편들도 회항하고 있어 공항이 혼잡하지만 의료 응급 상황을 고려해 최우선 착륙 순서를 배정했다고 했습니다. 10분 후 착륙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10분이요? 원래 7-10분 걸린다고 했는데 벌써 10분 남았다니요.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멀리서 불빛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인천공항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착륙을 10분 앞둔 시점에서 저는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태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도 인천공항의 활주로는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관제탑에서 다시 연락이 왔는데 이번엔 다른 관제사의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그 목소리가 놀라웠습니다. 완벽한 러시아어였거든요. 러시아 국적항공 578편 승무원 여러분과 승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저는 인천공항 국제업무팀의 김민수입니다. 모스크바 대학교에서 러시아학을 전공했고 러시아에서 3년간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기장님을 쳐다봤어요. 기장님도 마찬가지로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관제사는 계속해서 러시아어로 안내했습니다. 현재 태풍 상황으로 인해 착륙이 다소 거칠 수 있지만 안전에는 문제없다고 했어요. 착륙 후 의료진이 즉시 탑승해서 환자를 이송할 예정이며 다른 승객들은 터미널로 안내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건 그가 각 승객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러시아인 승객 62명, 일본인 승객 18명, 기타 국적 승객 10명이라고 정확히 말했거든요. 또한 승객 중에 임신부 한 분과 휠체어 이용 승객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을 위한 특별 지원팀도 준비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정보까지 알고 있는 걸까요? 저는 승객 명단을 다시 확인해 봤어요. 정말로 임신 중이라고 기재된 승객이 한 분 계셨고 휠체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표시된 승객도 한 분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는 이미 그 정보들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관제사는 계속해서 안내했습니다. 착륙 후 호텔 배정과 관련해서도 설명했어요. 일반적으로는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호텔을 이용하지만 현재 태풍으로 인해 다른 항공편들도 많이 회항한 상태라서 공항에서 직접 숙박시설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식사 준비였어요. 러시아 전통 음식은 어렵지만 할랄 음식과 채식주의자용 음식까지 준비되어 있다고 했거든요. 승객 중에 종교적 이유로 특별한 식사가 필요한 분들이 계신지 미리 확인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응급 상황 대응이 아니었어요. 마치 모든 것이 미리 계획되어 있었던 것처럼 체계적이었거든요. 그때 옆에 앉아 있던 일본인 승객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자신은 항공업계에서 20년간 일했는데 이런 수준의 대응은 처음 본다고 했어요. 보통은 회항한 항공편에 대해 최소한의 지원만 제공하는데 인천공항의 대응은 마치 VIP 손님을 맞이하는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관제사는 마지막으로 의료진에 대한 안내도 했어요. 응급실로 이송되는 환자분을 위해 러시아어 통역이 가능한 의료진을 배치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가족분이 동행하실 경우를 대비해 병원까지의 교통편과 숙박시설도 준비되어 있다고 했어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단순히 경제적으로 발전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배려가 시스템화되어 있었던 거죠. 기장님이 러시아어로 답했습니다. 인천공항의 세심한 배려에 감사하다고, 그리고 이런 수준의 서비스는 모스크바 공항에서도 경험해 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관제사는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한국을 방문하신 모든 분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내시는 것이 저희의 의무라고 했어요. 곧 착륙하게 될 테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다시 내다봤어요. 이제 공항의 불빛들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활주로에는 정말로 응급 차량들과 소방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들이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전하다는 느낌을 주었어요. 비행기가 착륙 자세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다소 흔들렸지만 기장님의 숙련된 조종 솜씨로 안정적으로 고도를 낮춰가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 갖고 있던 모든 편견들이
근거 없는 것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착륙 순간 창밖의 광경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가운데서도 활주로의 불빛은 끊김없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어둠 속에서 길을 안내하는 등대 같았습니다. 비행기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기장님의 완벽한 착륙이었습니다. 태풍 속에서도 전혀 위험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완전히 멈추기도 전에 응급 차량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소방차와 구급차가 일렬로 늘어서서 저희 비행기를 호위하듯 따라왔습니다. 저는 창밖을 통해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공항 직원들이 정확한 위치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조화로운 움직임이었어요. 비행기가 완전히 정지하자마자 탑승교가 연결되었습니다. 그 속도가 정말 빨랐어요. 보통은 착륙 후 탑승교 연결까지 10분 정도 걸리는데 이번엔 3분도 안 걸린 것 같았습니다.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어요. 먼저 응급환자분이 하차할 예정이니 다른 승객들은 잠시 기다려달라는 안내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방송이 러시아어, 일본어, 영어, 한국어로 동시에 나왔다는 거예요. 문이 열리자 의료진이 곧바로 진입했습니다. 의사 2명, 간호사 3명, 그리고 들것을 준비한 응급구조사들이었어요. 그들의 움직임은 정말 전문적이었습니다. 의료진 중 한 분이 저에게 러시아어로 말했어요. 환자분의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지만 정확한 검사를 위해 병원으로 이송한다고 했습니다. 가족분이 함께 가실 수 있다고도 덧붙였어요. 노인분은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신 상태였습니다. 들것에 누워 계시면서도 저희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셨어요. 기내에서 도움을 준 한국인 의대생과 약사분께도 특별히 감사 인사를 표하셨습니다. 환자분이 이송되고 나서야 저희도 하차할 수 있었어요. 터미널로 향하는 통로에는 정말 많은 공항 직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표정이 인상적이었어요. 피곤하거나 귀찮다는 기색이 전혀 없었거든요. 입국장에 도착하니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러시아어와 일본어로 된 안내판이 준비되어 있었고 각 언어별로 전담 직원이 배치되어 있었어요. 러시아어 담당 직원은 자신을 박영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1년간 공부했다고 하더군요. 그녀의 러시아어 실력은 정말 놀라웠어요. 문법적으로도 정확했고 발음도 자연스러웠습니다. 박영희 씨는 저희에게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태풍으로 인해 호텔이 모두 만실이라서 공항에서 직접 임시 숙박시설을 마련했다고 했습니다. 공항 내 트랜짓 호텔의 객실들을 특별히 배정받았다고 하더군요. 식사 문제도 해결되어 있었어요. 공항 내 레스토랑에서 특별 뷔페를 준비했는데 러시아 전통 음식은 없지만 한국 음식과 서양 음식을 다양하게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비용은 공항에서 부담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점점 더 믿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수준의 서비스가 정말 가능한 건가요? 러시아에서도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다른 승객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일본인 승객들은 일본어 담당 직원과 대화하며 연신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표정들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승객분을 위해서는 별도의 전담 직원이 배정되어 있었어요. 그 직원은 휠체어 사용 것부터 공항 내 편의시설까지 모든 것을 꼼꼼히 안내해드리고 있었습니다. 임신부 승객분에게는 의료진이 따로 건강 상태를 확인해드렸어요. 혹시 몸에 이상이 없는지, 필요한 약물이나 음식이 있는지 세심하게 체크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진정한 배려였어요. 나이, 국적, 신체 조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시스템으로 구현된 것 같았습니다. 박영희 씨가 저에게 물었어요. 혹시 불편한 점이나 필요한 것이 있는지 말이죠. 저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수준의 대응이 가능한지 물어봤습니다. 박영희 씨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손님을 맞이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어요. 특히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더욱 세심한 배려를 하려고 노력한다고 하더군요. 그날 밤 저는 트랜짓 호텔 객실에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여전히 태풍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공항은 조용하고 평화로웠어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안정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이른 시간에 깨어났습니다. 밤새 태풍이 지나간 후라 그런지 공항 밖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공항 내부는 벌써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트랜짓 호텔에서 제공한 아침 식사는 정말 훌륭했어요. 한국 전통 음식부터 서양식 메뉴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러시아 승객들을 위해 보르시와 비슷한 수프까지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식당에서 다른 승객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모두들 어젯밤 경험에 대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어요. 특히 일본인 승객 중 한 분은 자신이 전 세계 60여 개국을 여행해봤지만 이런 수준의 대우는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났어요. 어젯밤 응급실로 이송되었던 러시아인 노신사가 오전에 퇴원하셨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검사 결과 심각한 문제는 없었고 스트레스성 부정맥이었다고 했습니다. 더욱 감동적인 건 병원에서의 대응이었어요. 러시아어 통역사가 내내 동행했고 노신사의 부인분도 병원에서 하룻밤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해줬다고 했습니다. 병원비는 보험 처리가 복잡할 수 있다며 일단 한국 측에서 선 처리해주고 나중에 정산하겠다고 했대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싶었거든요. 러시아에서라면 외국인 환자에 대해 이렇게까지 배려해줄까요? 솔직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쯤 공항 직원이 저희에게 안내를 해줬어요. 일본 지상청에서 태풍 경보를 해제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오후 3시에 도쿄행 항공편이 출발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놀라운 배려가 있었습니다. 혹시 한국에서 더 머물고 싶은 승객이 있으면 일정을 조정해 줄 수 있다고 했어요. 서울 시내 관광을 원하는 분들을 위해 반나절 투어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실제로 몇몇 승객들이 그 프로그램에 참여했어요. 저는 승무원 업무가 있어서 참여할 수 없었지만 참여한 승객들의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가이드가 단순히 관광지만 안내한 게 아니라 한국의 역사와 문화까지 자세히 설명해 줬다고 했어요. 오후에 출발 준비를 하면서 저는 어제부터 함께했던 한국인 승객들과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의대생은 자신의 연락처를 주며 러시아에 오게 되면 꼭 연락하라고 했어요. 약사분과 간호사분도 마찬가지로 따뜻한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때 의대생이 말한 게 인상적이었어요. 어젯밤 일은 특별한 게 아니라고 했거든요. 누구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보면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그게 한국 사람들의 정서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로 그런 문화가 사회 전체에 뿌리내려 있는 건가 싶었거든요. 공항을 떠나기 전 박영희 씨가 저를 찾아왔어요. 혹시 불편했던 점이나 개선할 점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완벽했다고 답했어요. 오히려 이런 대우를 받아서 미안할 정도라고 했습니다. 박영희 씨는 웃으며 답했어요. 한국을 방문한 모든 분들이 좋은 추억을 갖고 가시는 게 저희의 보람이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다시 한국에 오실 기회가 있으면 꼭 연락하라고 하더군요. 탑승 시간이 되어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한 번 놀라는 일이 있었어요. 어젯밤 응급실로 이송되었던 노신사 부부가 저희와 같은 비행기를 타게 된 거예요. 노신사는 건강이 완전히 회복된 상태였습니다. 의사가 여행에는 전혀 문제 없다고 확인해줬다고 했어요. 더욱 놀라운 건 병원에서 비행기 탑승을 위한 의료 확인서까지 준비해뒀다는 거였습니다. 노신사 부부는 저희에게 거듭 감사 인사를 표했어요. 특히 한국 의료진과 공항 직원들의 친절함에 대해 감동받았다고 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더군요.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저는 창밖으로 인천공항을 바라봤습니다. 24시간 전만 해도 저에게는 낯선 곳이었는데 이제는 왠지 친숙하게 느껴졌어요. 이륙하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 갖고 있던 편견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말이에요. 단순히 경제적 발전만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배려와 따뜻함이 시스템으로 구현된 나라였어요. 승객들도 모두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경유였지만 오히려 좋은 경험이 되었다고 했어요. 몇몇 분들은 다음에 한국 여행을 계획해보겠다고도 했습니다. 도쿄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어젯밤의 일들을 차근차근 되짚어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진정한 선진국이란 단순히 건물이 높고 기술이 발달한 곳이 아니라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사회 전체에 스며든 곳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날 밤 트랜짓 호텔에서 머물면서 저는 우연히 목격한 한 장면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새벽 3시쯤 화장실을 가려고 복도로 나왔는데
공항 직원들이 회의실에서 모여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안쪽이 보였는데 10여 명의 직원들이 여전히 근무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피곤한 기색도 없이 각자의 업무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가까이 가서 들어보니 저희 승객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각 승객의 특이사항을 기록하고 아침 식사 준비와 의료 지원을 점검하는 내용이었어요. 마치 중요한 국가 행사를 준비하는 것 같은 진지함이었습니다. 한 직원이 말하는 걸 들었어요. 임신부 승객의 컨디션을 수시로 체크해야 하고 휠체어 이용 승객을 위한 동선 확인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러시아인 노신사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도 병원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했어요. 더 놀라운 건 그들이 각 승객의 이름까지 기억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단순히 번호나 좌석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개인별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들에게는 저희가 단순한 응급 상황 처리 대상이 아니었어요. 소중한 손님이었던 거죠. 회의가 끝나고 직원들이 각자의 업무로 돌아가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누군가 지시하지 않아도 각자 맡은 역할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훈련된 팀워크 같았습니다. 새벽 4시쯤 저는 다시 복도를 지나가다가 또 다른 장면을 목격했어요. 청소 직원들이 조용히 복도와 휴게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특별했어요. 단순히 청소만 하는 게 아니라 승객들이 사용할 공간 곳곳을 세심하게 점검하고 있었거든요. 화장지가 충분한지, 핸드타월은 깨끗한지, 심지어 휴게실 의자의 배치까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한 청소 직원은 러시아어와 일본어로 된 안내문이 제대로 부착되어 있는지도 확인했어요. 외국인 승객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하는 배려였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에서 말하는 빨리빨리 문화가 단순한 성급함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도움을 신속하게 제공하려는 마음이었던 거죠. 아침 6시쯤 제가 일찍 일어나 로비에 내려갔을 때도 놀라운 광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공항 직원들이 이미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밤샘 근무를 한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활기차게 업무를 시작하는 모습이었어요. 각자가 맡은 역할에 대한 자부심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박영희 씨도 일찍 출근해서 저희 승객들의 상황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어젯밤 퇴근했다가 다시 온 건지 아니면 밤새 근무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피곤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 반갑게 인사했어요. 밤에 잘 주무셨는지, 아침 식사 준비는 어떤지 물어봤습니다. 마치 호텔 컨시어지 같은 세심함이었어요. 저는 그녀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런 응급 상황이 자주 있는지, 그리고 항상 이렇게 대응하는지 말이에요. 박영희 씨는 자연스럽게 답했어요. 인천공항에는 연간 수십 건의 회항 상황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태풍, 기계 결함, 의료 응급 상황 등 다양한 이유로 말이에요. 그때마다 이런 식으로 대응한다고 했어요. 더 놀라운 건 이런 대응이 매뉴얼화되어 있다는 거였습니다. 국적별, 상황별로 세분화된 대응 지침이 있고 정기적으로 훈련도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매뉴얼이 아니라 마음가짐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을 찾은 모든 사람들이 좋은 기억을 갖고 돌아가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어젯밤부터 경험한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말이에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시스템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사람을 배려하는 사회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에 다른 승객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저는 더욱 확신하게 되었어요. 모두들 한국에 대한 인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했거든요. 특히 일본인 승객 중 한 분이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자신은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복잡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경험해보니 한국 사람들은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따뜻하게 대한다고 했습니다. 러시아인 승객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이 이렇게 발전된 나라인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경제적 발전만이 아니라 사회 시스템과 국민 의식 수준이 매우 높다고 평가했어요. 저는 그날 아침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낯설고 불안했던 곳이 이제는 따뜻하고 안전한 곳으로 느껴졌어요. 태풍이 지나간 후에 맑은 하늘처럼 제 마음속의 편견들도 모두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한국은 이제 저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는 나라가 되었어요. 모스크바로 복귀하는 항공편에서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인천공항의 활주로가 점점 멀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지난 24시간 동안 제가 경험한 모든 것들이 파노라마처럼 떠올랐어요.
이륙 직후 저는 승무원으로서의 업무를 시작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한국에서의 경험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특히 기내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한국인 승객들이 보여준 모습이 자꾸만 생각났어요. 의대생이 침착하게 환자를 돌보던 모습, 약사와 간호사가 전문적으로 협력하던 모습,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던 순간들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국적이나 언어의 벽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도쿄까지 가는 3시간 동안 저는 승객들과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모두들 한국에서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했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러시아인 노신사의 말씀이었습니다. 노신사는 자신이 평생 여러 나라를 다녀봤지만 한국에서 받은 대우만큼 감동적인 경험은 없었다고 했어요. 단순히 의료 서비스가 좋았던 것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달랐다고 하시더군요. 병원에서 만난 의료진들이 자신을 가족처럼 대해줬다고 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환자의 불안감을 덜어주려고 노력했고 부인분께도 세심한 배려를 해줬다고 했어요. 일본인 승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분은 자신이 갖고 있던 한국에 대한 선입견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했어요. 역사적 문제로 인해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복잡한 감정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사람 대 사람으로 따뜻하게 대해준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갖고 있던 모든 편견들이 근거 없는 것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아시아 국가들이 아직 개발도상국 수준이라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특히 인천공항에서 보여준 시스템의 완성도는 정말 놀라웠어요. 응급 상황에 대한 대응, 다국어 서비스, 개별 승객에 대한 맞춤 배려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었어요. 공항 직원들, 의료진, 그리고 기내에서 도움을 준 한국인 승객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진심으로 타인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박영희 씨가 했던 말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한국을 찾은 모든 사람들이 좋은 기억을 갖고 돌아가길 바란다던 그 말이에요. 그건 단순한 업무적 멘트가 아니라 진심이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러시아 응공에 들어서면서 저는 문득 생각했어요. 과연 러시아에서도 이런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까 하고 말이에요. 솔직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모스크바 공항에 착륙하고 나서도 그 생각은 계속되었어요. 익숙한 러시아어, 익숙한 풍경들을 보면서도 왜인지 한국에서의 경험이 더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믿지 않더니 점점 놀라워했습니다. 특히 제 남편은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한지 의심스러워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라고 말이에요. 경제적 발전뿐만 아니라 사회 시스템과 국민 의식이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 후 몇 주가 지나면서 저는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졌어요. 한국의 역사, 문화, 사회에 대한 책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된 건 제가 경험한 것들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국은 짧은 시간 안에 놀라운 발전을 이룬 나라였어요. 하지만 그 발전의 중심에는 기술이나 경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사람에 대한 배려와 공동체 의식이 있었던 거죠. 몇 달 후 저는 회사에 한국 노선 배정을 요청했습니다. 다시 한국에 가고 싶었거든요. 이번에는 단순한 경유가 아니라 정식 여행으로 말이에요. 첫 번째 한국 방문에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직접 경험해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에요. 지금 저는 동료 승무원들에게 항상 말합니다. 어떤 나라든 가기 전에 편견을 갖지 말라고 말이에요. 특히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라고 추천하죠. 그날 밤의 경험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한국에서 보여준 빨리빨리 문화는 성급함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속도였고,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시스템으로 구현된 사회의 모습이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던 인천공항의 불빛들, 활주로 위를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던 직원들의 모습, 그리고 기내에서 저를 도운 한국인 승객들의 따뜻한 마음들이 여전히 제 기억 속에 생생합니다. 한국은 이제 저에게 두 번째 고향이에요. 언제든 다시 찾고 싶은,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꼭 추천하고 싶은 특별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태풍의 밤 인천공항에서 경험한 기적 같은 24시간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편견이라는 벽이 무너지고 진정한 배려와 따뜻함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더 많이 들려드리고 싶어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세계 곳곳에서 만난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